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세대의 마지막 W는 땡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분인데요. 제가 이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20년도 더 된 유튜브 거의 초창기에 그 시골의사 박경철의 W를 찾아서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재생산을 해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0.1%, 0.9%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W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인터넷 그 www. 어떤 그 인터넷 주소잖아요. 그 W는 요즘 말로 하면 알파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거 알파라고 하는데요. 소위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 또는 아주 매우 혁명적인 신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사업가나 투자자. W가 뭐냐? 그 W가 혁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W는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W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퀀텀 컴퓨팅이다. 어떤 사람은 바이오다. 어떤 사람은 크립토다. 저 같은 사람은 크립토 블록체인을 꼽겠죠. 어떤 사람은 3D 프린팅이다. W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그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좀 강의 예시로 들었던 걸 제가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크게 보면 1%의 천재와 99%의 잉여 인간이라는 그 러프킨인가요? 그 어떤 과거 어떤 그 경제학자가 썼던 잉여 인간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그냥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의 천재와 99%의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1%의 천재들도 나뉜답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도 0.1%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진짜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직관과 안목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큰 부를 거머쥔 0.9%의 천재,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우리는 1%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꼽습니다. 그 당시에 증기기관도 나왔고요. 방직기,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기계가 최초로 개발이 됐죠. 이 방직 기기를 발명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0.1%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옷을 제조하는데 한 사람이 며칠 걸려서 그거 옷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간의 수공업을 했는데 기기가 발명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0.9% 방직 기계, 이거 물건이다. 이거 혁명이다 해서 혁명을 직감해서 과감하게 그 관련 산업으로 뛰어든 사람, 이 사람이 0.9%였다고 하는데요. 0.9%의 천재도 사실은 0.1% 천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의 뭐랄까요? 좀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뭘까요? 내가 방직 기계를 만들 재주는 없지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확정된 미래 맞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부를 가져갈 수 있을까? 아, 영국에서 그 추운 날씨에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재료가 필요하죠. 그게 양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양털로 모직 그 이제 두꺼운 옷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들 0.9%는 원래는 영국의 주식 중 하나가 감자거든요. 감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감자 밭을 다 뒤엎어버리고 큰 대형 양 목장으로 그러니까 변신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털을 아까 그 방직 공장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 양 공장을 크게 초반에 가져갔더니 거의 독과점을 형성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합니다. 이들이 지금도 영국의 100대, 200대 대부호나 가문,
이 감은 좀 그 뭐 깃발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 양의 모양이 그래서 들어간 대부호 가문 그 표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0.9%의 천재는 생각을 발상을 이렇게 뒤집은 거죠. 아, 방직기가 아니라 나는 양을 키우자. 심지어 그래서 감자밭을 너무나 다 이제 갈아엎고 다 양으로 그 목장으로 다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양이 인간을 죽였다. 그러니까 감자가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사다 그 실제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양 목장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W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 W의 주인공이 했던 명언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놀라운 일은 그가 해내지 못할까 두려워하던 일을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 나는 이거 못해. 아, 난 그거 절대 못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실은 할 수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자, 실패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참 멋있는 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 퀄리티,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대로 하는 데 있다.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은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 만든 그 분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걸 처음에 이제 0.1%의 천재죠. 딱 자동차를 발표했는데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죠. 뭐라고 났을까요? 포드라고 자동차 그런 얼간이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이 한 그 생각을 넌 믿니? 그러니까 완전 혹평에 거듭을 하는 거죠. 기차는 한 번에 수백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자동차는 네 명밖에 못 태운다며? 자동차 그거 하나 만드는데 기차 만드는 제작비가 들었다며?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 그 뭐 남겠어? 그때 이제 헨리 포드는 생산비를 대량 생산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공장에서 계속 이렇게 그 매뉴팩처링을 하면 그 생산비를 다운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외 없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소규모 이동 그 비에클을 자동차는 사실 마차였잖아요. 그 대형 그 이동 수단은 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사실 없었죠. 자동차는 사실 뭐 터무니없는 망상가가 뭐 그냥 그 천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엄청난 절망감에 실은 빠져서 여러 가지 글도 썼었던 게 그 자서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0.9% 천재가 이것을 보고 있죠. 나는 포드만큼 뭐 자동차를 만들 만큼의 재능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자동차 시대라는 게 지금 확정된 미래가 맞거든. 근데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0.1%는 아니거든.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방적기기 할 때는 그래서 양 목장을 세웠었죠. 자, 자동차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돈은 좀 있었던 건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제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건달이 자동차 시대, 사실 미국의 정유소, 석유가 필요하겠구나. 당연히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건달이 미국의 석유 산업 시장의 94%를 독점합니다. 잘 들어서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으로 창립을 하죠. 지금까지도 사실 뭐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을 맡고자 미국에서 뭐 석유 산업을 94%를 독점을 했으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을 맡고자 미국에 반독점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해산이 됐지만 여전히 그 기업들의 주식은 록펠러 재단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동차 시대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가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석유를 쓰잖아요. 자,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뭐 독과점으로 가져갔다. 뭐 논란의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서 말씀드린 것은 0.1%의 오리지널과
0.9%의 이런 성견 지명이 있는 천재들이 결국에 큰 기회를 가져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W는 30년 전에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인터넷을 그냥 이메일로 표현을 해서 인식을 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인터넷이 뭐 이메일만 주고받습니까? 그만큼 이 W라고 하는 건 초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뭐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다, 뭐 헛소문이다, 멍청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과거 70년대, 80년대, 뭐 심지어 90년대, 전 2000년대 사업을 했는데도 전 세계 아직도 그러니까 팩스밀리를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수십 년간 전 세계 통신 수단은 팩스였죠.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그 디코노미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 갔는데 그 바이낸스의 창펑 차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 극초기였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이 나와서 뭔가 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최신 컬러 총천연세계 팩스머신이 나왔다 해서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99%는 팩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시장에 내놓아서 대박이 날 걸 기대하는데 소위 말하는 1%의 천재들은 팩스 자체를 그냥 뛰어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인터넷이 이메일만 될까요? 뭐 어찌됐건 좋은 팩스가 있는데 굳이 뭐 이메일을 쓰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뭐 이거 손으로 적는 게 편지는 그 손편지는 그 손맛이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당연했죠. 그리고 뭐 우표값 그때 뭐 100원도 안 했는데 그거 아낀다고 누가 뭐 이메일로 보내겠어?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혁신 중에 혁신이었죠. 또 하나의 W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벽돌폰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모토로라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박경철 씨가 지금 뭐 다 삐삐 쓰지만 나중에는 모두 핸드폰을 쓸 것이다 라는 그때 당시로는 망언이었습니다. 그 망언을 지인들이 듣고 지금 한 달 7천 원 내면 삐삐를 이렇게 편하게 쓰는데 굳이 그 비싼, 그 불편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고 다니기도 힘들죠. 뭐 어디를 지나가면 바로 이제 통신이 안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기지국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요. 자, 90년대 초에 핸드폰의 가입비만 250만 원, 기기값이 또 250만 원, 합치면 그냥 이거 벽돌폰 하나 등록시켜서 가져가는데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500만 원은 거의 책값이었다고 그랜저 값이었다고 하네요. 0.1%의 천재, 뭐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죠. 빌 게이츠고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 이들은 뭐 사실 0.1%죠. 소위 말하는 천재입니다. 0.9%는 누굴까요? 소위 뭐 그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 다른 큰 부의 기회를 거머쥐었던 사람들. 인터넷 IT 기업의 성공 기업인이죠. 뭐 구글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시장의 고가로 이렇게 팔았던 기업가들이 되겠죠. W 찾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결국에는요, 이거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이 박경철 씨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했답니다. 나는 1%가 아닌데 좌절감을 엄청 겪었었지만, 좀 과감한 결단을 하나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 의사셨잖아요. 근데 10개월간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나보다 뛰어난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뭐 거의 뭐 수백 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뭐 밥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듣냐? 한국 이동통신, 그때는 이제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그 기업이 소위 이제 IT 기업의 뭐 완전 전신이죠. 여기가 곧 민영화 된다더라. 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문제는 그럼 내가 뭐 IT 어떤 회사를 차릴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한국이동통신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어서 그때는 주식이 상장이 안 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직원들도 이게 곧 민영화 소문이 나니까 좀 불안감에 자사주를 다 그냥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박경철 씨가 고민을 하다가 명동 사채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본인이 그 의사셨기 때문에 월급이 있었겠죠. 그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갖고 있는 돈 뭐 싹 다 끌어서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이동통신의 자사주를 2만 원에 올인해서 삽니다. 그 후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명동에 가서 그 이제 주식을 꾸준히 모았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에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가 된 거죠. 근데 상장하자마자 주식이 아까 2만 원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6만 5천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3배 정도 오른 거 좋긴 한데 그때 좀 회의감이 들었대요. 이게 W가 맞아? 이거 3배로 W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 확신? 100%뭐 IT를 이해한 건 아니셨다고 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계속 SK텔레콤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이제 90년대 후반,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이 그때 왔었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팝니다. 그때 SK텔레콤의 주가가 5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2만 원이었고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샀죠. 어쨌든 최초상 가격에 무려 이 몇 배입니까? 260배는 아닌 것 같고 26배입니까? 아니네요. 260배가 맞네요. 엄청난 시세 차익이죠. 어쨌든 200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주식의 신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인터뷰 매체 좀 그 뭐 시사 뭐 저널 뭐 추정 60분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주식의 신이 아니다. 나는 그 마지막 W라고 하는 버스에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차 본네트를 잡고 그냥 매달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뭐 주식의 신이 아니고 그냥 그 W 막 맥차 탔을 뿐이다. 어, 여기서 이제 2년에서 3년 후, 5년 후 W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박경철 그 의사분이 마지막에 당신이 이 W가 2년 후에, 5년 후에 W가 무엇일지 최소한 그냥 칠판 앞에 나가서 2시간 이상은 떠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W가 뭘까요? 제가 이전에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제 결론도 사실 똑같았어요. 제가 1%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0.1% 오리지널을 알아보는 0.9%의 천재를 제가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 저와 다른 안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뭐 통찰력을 영어로 insight라고 하고 성견지명은 foresight라고 하거든요. 통찰력은 그냥 뭐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보는 거고, 성견지명은 이제 foresight니까 앞에 올 일을 미리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사업자가 그 9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회사를 정말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천억씩 벌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초반에 비트코인 3D 프린팅, 양자 컴퓨팅이 돈이 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나는 1%가 아니구나. 근데 제 안에 이런 건 있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한번 배워보자. 저는 사실 실무자였거든요. 어, 운이 좋았죠. 10년 전에 그 크립토 0.1% 오리지널, 예를 들면 비탈릭 부처린, 뭐 창펑 차오, 뭐 사토시 나카모토는 없었죠. 그 당시에 뭐 아서 헤이즈 같은 소위 뭐 완전 크립토 오지 중에 오지들이 제가 이제 전시회나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 한국에 초대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의 CEO죠.
뭐 바이낸스의 창펑차오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한 1% 천재잖아요. 아, 여기에 뭔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죠. 자, 중요한 건 이 W, 비트코인이죠. 이 W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뭐 그때 뭐 20만 원, 30만 원 했을 때 이걸 왜 사나? 심지어 이게 뭐 1,000원도 안 했을 때 샀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본다는 게 정말 사실 재미있는 거죠. 좀 범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과가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팩트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과 같이 100배 수익률 불가능합니다. W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미 W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로 돼버리면 그건 그냥 팩트잖아요. 현실이고. 자, 지금의 금 W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생각, 뭐 누구 어떤 유튜버의 생각이 아니라요. 기관들이 대형 기관들, 또 글로벌 기관들, 뭐 예를 들면 CME가 될 수도 있고 베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중국계 거래소가 될 수 있죠. 기관에 의해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ETF가 승인될 알트코인을 저는 W라고 봅니다. 자, 문제가 있죠. 자기가 다 W랍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진짜고, 내가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 내가 제2의 3의 솔라나라고 외치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다 사기꾼이 99%지 않습니까?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사람 얘기 다, 제 얘기도 다 들어보시고 본인만의 확실한 W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는 솔라나가 좋고, 누구는 뭐 XRP가 최고고, 누구는 아발란체가 최고고, 다 듣고요. 결국은 이거 자기가 찾아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 기관들이 좀 검증을 끝낸 어느 정도 그렇다고 무조건 뭐 상패가 안 된다, 무조건 안 망한다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대량 채택될 확률이 높은 코인을 고르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100% 확신을 하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높다. 여기에 결국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기 때문에 큰 베팅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과거의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코인들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업데이트해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점 신호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어서 뭐 차를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수십억 벌었습니다. 퇴사합니다. 이 얘기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거 15년도에 분명히 뭐 빠르면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25년 어느 시점, 26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나오면요. 자, 그때는 조금 특정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자, 남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것은 실패의 뭡니까? 완전 지름길입니다. 뭐 ISO 2002에 리플 XRP가 채택됐대. 자, 리플 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과거 7년째 물려있는 분도 계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좋다고 해서 사면 굳이 또 다 살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년보다 뭐 25년 상승 뭐 좋습니다. 근데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 지금 충분히 사셨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뭐 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25년보다 올해 전 지금도 사실 조정 올 때마다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에 올라서 얼마나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현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담는 거죠. 올해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매수 기회가 저는 이미 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뭐 세계 경제 침체 오면 사실 더 쓰면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비투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신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전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부자는 뭐 금수저 들고 태어났어. 불평해봤자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내 몫이에요. 그냥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현금 모으고, 뭐 영끌 비투 참고, 좀 저점 매집했는데, 좀 더 떨어졌네. 마음 어렵지만, 그냥 가져가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몫이고요. 제가 볼 때 머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닫혀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제가 특정 알트코인들을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